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전두환 대통령 탄신 58회 축시, 미당 서정주.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 이여, 이 결의에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새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잘 사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물가부터 바로 잡으시어 1986년을 흑자 원년으로 만드셨나니, 안으로는 한결 더 국방을 튼튼히 하시고 밖으로는 외교와 교역의 순치를 온 세계에 넓히어 이 나라의 국위를 모든 나라에 드날리셨나니, 이 나라 젊은이들의 체력을 길러서는 86 아세안 게임을 열어 일본도 이기게 하고, 또 88 서울 올림픽을 향해 늘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우리 좋은 문화 능력은 옛것이건 새것이건 이 나라와 세계에 떨치게 하시어 이 결의와 인류의 박수를 받고 있나니, 이렇게 두루두루 나타나는 힘이여, 이 힘으로 남북 대결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 민주, 통일의 앞날을 믿게 되었고,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휘하시어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6천만 동포의 지지를 얻으셨나니, 이 나라가 통일하여 흥기할 발판을 이루시고 쉼없이 진취하여 세계에 웅비하는 이 민족 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이 결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이상 민족 시인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그러나 친일 이명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한자를 잘 못 읽는 이에게 말당이라는 호로 불리기도 했었던 미당 서정주의 전두환 대통령 탄신 58회 축시였습니다. 멀미하게 먹고 싶네요. 짙은 거리를 홀로 걷고 있는 이 마음, 샘물처럼 솟아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DJ 말고 다른 표현 없을까? 여러분의 조합원 진행자. 여러분의 조합원 방송 도우미. 하여튼 DJ보다 다른 말 썼으면 좋겠네요. 예. 하여튼 손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말이에요, 날씨.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내 보면은 서울 기온이 32도라고 되어 있네요. 1시간 전보다 1도가 올랐고, 부산은 34도. 야, 대구 어제 39도였대요. 어떤 분이 대구를 다녀왔는데 열대 우림에 있다가 온 기분이다. 서울은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열대 우림은 뭐냐면 열대 기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열대 우림과 사바나. 사바나는 건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원이 있죠. 군데군데 가끔 나무들이 있습니다만 건조하니까, 예, 바로 그 열대 사바나 기후에 사자가 사는 겁니다. 네. 열대 우림은 그 아마존 유역 이런 데 해당되는데 강수량이 많으니까 우거져 있죠, 정글이. 그러니까 브라질의 그 아마존 유역이 황폐화되면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대구에 다녀오신 분이
문과 출신이어갖고 과연 열대우림과 열대사바나를 구별할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가 습도가 높다라는 것은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예. 근데 39도라도 습도가 높으면은 정말 죽음이죠. 뭐 지금 서울이 32도라 그렇습니다만 좀 건조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비가 온 지 며칠 됐기 때문에 쨍쨍한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좀 견딜만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여름을 겪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얼마나 그 습도가 높아서 더운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특히 일본에서도 더운 지역은 나라 분지라고 불리는 분지 있잖아요. 대구도 분지니까 푹 파여 있으니까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덥다 그러는데 바로 나라 분지, 나라, 교토, 오사카 요쪽 지역, 나라, 교토 특히 요쪽이 좀 더운 거죠. 뭐 여기는 뭐 한여름에 37도, 8도는 그 정도 그 기온은 예사로 이렇게 찍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인가요? 교토에서 하루 종일 8월 초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반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말을 주 원료로 했었던 그 바지, 예.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까 나중에 그 허벅지 양쪽, 안쪽이, 사타구니 쪽이 쓸려갖고, 예. 붉게, 뭐라 그러나? 쓸려갖고 이제 상처가 났어요. 쓰라려갖고, 네. 쓰라려갖고 그때 그 약을 바르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겨우 이제 진정을 시켰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도 서울에 그 대한민국의 그 더위는 습도가 좀 높지 않으니까 좀 견딜만 하다. 부산은 좀 높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뭡니까? 예, 풀벌레 우는 소리가 납니다. 가을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느낌, 느낌적 느낌. 이렇게 계절은 오가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말당 서정주 선생의 전두환 58회 생일에 맞춰서 찬양시를 이렇게 읊었는데 이 양반만 해도 전두환의 치세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나 보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 양반은 일본의 치세가 계속될 줄 알고 친일시를 발표를 했다가 그 학병에 참가하자는 독려문을 쓰기도 하다가 이승만 때는 이승만의 치세가 영원할 줄 알고 이승만이 협력을 했죠. 찬양시를 썼죠. 그리고 이승만이 실각했을 때 너무 놀래서 입이 돌아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박정희 때는 당연히 충성을 했고 전두환의 58회 생일. 예. 보니까 지금 86년은 지났고 86년 말이나 아니면 87년 요때였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와중이었을 텐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물론 이분의 그 시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글을 쓰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평생 권력에 빌붙어 사는 이런 옳지 않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드골은 문필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가혹하게 잣대를 디밀어서 많은 이들을 처벌하고 사형도 꽤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항변을 했죠. 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죽이느냐. 바로 그거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처벌을 받는 거다. 나치 치하에서 언론인들은 뭡니까? 문필가는 뭡니까? 글을 쓰면서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고 그것이 그들의 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만이 나쁜 게 아니죠. 옳지 않은 것에 침묵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나쁜 짓 아니겠습니까? 예. 보자. 한소리님, 이건 북한도 아니고 애구고, 멀미하고는 안 될 듯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해군 출신이세요? 해군에서 황천 간다고 하거든요. 황천 1급, 즉, 파도 7.0m 정도 떨어지면 멀미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살아야지 뭐. 예. 막 배 탄 신병들,
뭐 그런 건데 보통 파도가 잔잔합니다. 그러면은 파도 높이가 1m, 2m 뭐 이렇다 그러는데 제가 파도 한 3, 4m 정도만 듣는데도 꽤 큰 배였는데 속이 좀 울렁울렁거리고 그랬었어요. 예. 다행히도 그 이상은 되지 않아서 그 이상의 멀미는 안 했습니다만 그 정도 파도 쳤는데도 꽤 고생하는 그런 선객들, 예, 승객들이 있었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3시 5분 이후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의 허영일 대변인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죠? 씹고 뜯고 가차 없는 질문 환영합니다. 자, 음악 듣고 오죠. 이건 뭐야? 예, 이 노래 신청 왔습니다. 뭐야 이건? 뭐야 이건이네. 예, 뭐야 이건 도대체. 예. 뭐야 이건? 라이브의 황제라는 그런 칭호를 얻은 그런 가수들은 많지 않죠. 그죠? 사실 황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분은 이승철을 그렇다고 하고요. 예. 어떤 분은 조용필 선생은 그냥 가왕이라는 그런 한마디 가왕이라는 호칭을 가진 유일한 가수이긴 합니다만 이승환 씨는 정말 라이브에 강한 가수로 정평이 나 있죠.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노래죠. 지인이 아시죠? 이 프로젝트였죠. 신성호 씨 목소리 뭐야 이건. 예,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생방송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혹시 오늘 가입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볼까요? 예. 시간은 아닌데. 예. 이분부터 좀 읽어주세요. 제 시간은 한 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예. 이분부터 읽어주세요. 거기 밑에서부터, 꽤 되네요. 그죠? 2, 4, 6, 8, 10분 중에, 예, 동작구 상도동에 섭이 아빠님, 네, 가입해 주셨습니다. 우리 70가 뭐냐면요. 20세기에 야당사를 얘기할 때 상도동과 동교동 꼭 얘기해야 되죠. 동교동은 아시다시피 DJ, 네, 지금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자택이 동교동에 있었고요. 상도동은 바로 IS. 네. 그렇죠. 예, 내면 아파트에 계시는군요. 수원시 권선구에서 TJ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여수시에 소라면이라는 곳이 있군요. 물루님, 이 소라, 저는 일본에도 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라. 빌 공자를 쓰고 하늘이라는 뜻이죠. 소라. 근데 우리나라도 소라라는 말 많이 있고요. 네. 궁금해요. 어떤 소라인지. 물론 일본어 소라는 아니겠죠. 네. 일산 서구 고양시에 슈바백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행동하는 62. 예. 단원구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살고 있지 않나요? 거기서 다문화 축제도 하고 이국적인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먹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이제 서남아시아에 향신료가 가득 많이 들어있는, 듬뿍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에도 이제는 우리가 많이 적응하고 있고, 양꼬치, 양고기 집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문화 거리뿐 아니라 웬만한 도시의 곳곳에 이렇게 보이는데, 양고기의 그 맛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된 양고기, 신선한 양고기는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닌 아주 맛있는. 예. 침 넘어가네. 창원시 성산구에 순대 여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잔티니님, 예. 강남구민 같은 구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해시 동상동에 다이어리님, 예. 그리고 제 시간에 제가 방송하면서
가입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허수릉맹님, 과천시 중앙동에 녹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5층짜리 낮은 아파트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진가 한 명이 바로 그 과천의 아파트에 살면서 밤에 술 먹고 들어가다가 그 아파트 앞에 이게 옆에 써 있는 넘버 있잖아요. 몇 동, 예. 그 번호만 이게 찍어서 나중에 사진전을 했어요. 넘버란 이름으로. 물론 그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번호 옆에 나무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네. 그것도 참 묘한 정치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덩이에 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파트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한강변에 이렇게 보이는 아파트를 보고 대단히 놀라워한다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라 합니다. 물론 밤에 보이는 번쩍이는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거의 그 경악하는 수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분이 더 오셨어요. 네. 철원군에서 오셨습니다. 그죠? 네. 갈마릅 공공의학님. 공공은 짝. 공공의 짱님. 예. 그 철원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1987년에 그때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선거 감시원단으로 지원을 했죠.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제가 배치된 곳은 바로 철원이었습니다. 네. 동송, 갈말 지명들 기억납니다. 그리고 허탈에 빠져서 선거 결과를 보고 새벽에 차부라고 하죠.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모여있는 거기에서 추어탕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사카도 무지 덥죠. 오늘 37도라네요. 교토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전반밖에 못 듣다 보니 신청곡 제대로 못 듣네요. 졸리님께서는 그러니까 3시부터는 과장님이 감시하나 보죠? 보자. 그래서 일부에 신청곡 올려달라고 제가 글 썼습니다만 지금 아직은 안 썼군요. 나고야 근교에서 살다 오셨다고 하는 코코아님, 나고야 중부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그 주니치 드래곤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는 나고야는 뭐라 그러나 상당히 검소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깍쟁이들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는 나고야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처에 있는 기후현까지는 갔었습니다. 작년에 그 기후시에서 조선홍포 조선학교를 위한 콘서트가 있었죠. 제 이름,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했더니 올려주신, 보자. 말꾼, 주저와바이, 소리 전도자, 손집사, 가사 바꾸기 전문가, 국민 마당쇠. 소리 전도자, 손집사. 이건 상당히 그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요. 말꾼 하면 저 말 옆에서 잡고서 이렇게 견마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저봐봐. 이거 좀 그렇잖아요. 예? 가사 바꾸기 전문가. 가사 바꾸기 전문가는 사실은 가사 바꾸는 거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가사 바꿔서 올려준 걸 제가 부를 뿐이기 때문에 국민 마당새. 국민 마당새는 사실 김용윤 PD 아닌가요? 김용윤 PD. 예, PD도 하고 진행도 하고 심지어는 뉴스도 지난주에는 했었죠.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못하죠. 예. 노바소닉의 노래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음악을 좀 듣고 올까요? 그래요. 노바소닉의 노래부터 좀 듣겠습니다. 좀 두려워. 울지 마라. 세상에 뭐가 무서워. 이렇게 변하게
서태지와 아이들. 정현철이죠? 예. 서문 연습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문 연습실. 저기, 독립문 근처에 있는. 웬만한 락커들은 거기서 연습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합주실이 있거든요. 예, 그 안에 합주실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락커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현철이라는 이름으로 그 연습실을 드나들었던 소년이 있었대요. 나중에 그 정현철이 서태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음악하는 선배들이 경악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자, 로즈님, 잘 들으셨죠? 두님, 문하나님, 휘짱님, 알랍. 아, 예, 제가 휘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군요. 이거 괜찮네, 이거. 과거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까미가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과거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바로 우리나라 얘기죠. 바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역사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회개한 짓을 다 하고도 지금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녀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노바소닉의 또 다른 진심. 네, 잘 들었죠? 길가에 차 주차하고 따라 불러봅니다. 그때 그 마음,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가능동님. 예, 맞아요. 노래에 빠졌을 때, 몰입했을 때는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조용히 주차하고서 예,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This is this. 새누리를 디스해라.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발지랄의 약자입니까? 새누리를 발전시키는 젊은이들의 리얼 디스전. 아, 예. 전대미문 욕설 공모전. 국정원 관련 발언 일찬받음. 예. 야, 전화 오네. 어떻게 이 전화번호를 알고. 예, 우리 방송할 때만 쓰는 전화거든요. 근데 근데 이런 전화가 오는데 받았더니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참 열받죠. 2030 여러분을 위해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뒷담화에 지치신 여러분. 공모 대상은 욕의 조예가 깊은 청년이라 하면 누구나 가능,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 대환영, 최우수 수상자 100만원, 우수상 5명과 장려상 10명에게 각 30만원, 10만원 상금 수여, 이에 답변, 댓글 알바, 채용 공고, 우수사원 모집해 다음 선거에 활용하려고. 야, 훌륭하십니다. 아, 참. 댓글 알바. 야, 9,200만원? 야, 참, 정말 짭짤한, 그 정도의 짭짤한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열성적으로, 순도 높은 욕설을 댓글로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인님 짱께서 올려주신 이 글을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꺼내야 하는지 몇 번 망설이다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몇 자 적습니다. 4월부터 병인님의 방송을 줄곧 들었던 청취자로서 부탁드린다면 오후 2시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20분 동안 진행자 본인이 현 시국에 품어왔던 얘기들을 장황하게 나열한 다음 그 다음부터 게시판 청취자 사연을 읽습니다. 병인님의 박학다식함은 몇 달 청취하다 보니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의 주인은 청취자가 아닌지요. 본인의 지적인 나르시즘을 좀 줄이고 청취자 사연을 읽어드리는 게 도리 아닐런지요. 저도 몇 번 사연을 올렸지만 안 읽혀지거나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되어서 주막안산식으로 소개해 줍니다. 시간에 쫓기면 사연 올린 청취자 닉네임만 몰아서 얘기합니다. 자꾸만 청취자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감히 부탁드린다면 청취자 사연을 많이 소개해 줬으면 합니다. 청취자들이 시간 남아돌아서 팟빵 게시판에 글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함께 한다는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구체적이고 또 간곡하게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래요. 저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처음 첫 곡을 준비를 한 다음에 첫 곡 딱 나간 다음에 사실 게시판을 보면은 그렇게 소개할 만한 분량의 글이 올라온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오프닝 멘트와 또 첫 곡에 대한 감상들을 짧게 이렇게 올려주시죠.
바로 시간 때우려고 주절주절 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들 때 제가 현 시국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날씨 얘기를 하고 또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떠들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그게 길게 20분이 이어지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더 짧고 그렇게 주절주절 떠들다 보면은 신청곡이 올라오고 네,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연을 소개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다음 게시판을 이렇게 쭉쭉 보죠. 명색이 음악 방송입니다. 그 팟빵에도 음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음악만 주구장창 틀면은 팟빵으로 올라갈 때는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작권 때문에 노래가 잘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라이브 같은 거 많이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병인인 짱 님의 의견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첫 곡을 소화한 다음에 올라온 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제 개인기에 좀 의존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대본 잘 읽을 줄 압니다. 대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방송을 다시 듣기를 잘 못합니다. 거북해요. 제가 들어도 참 덥덥덥덥거리고 막 헤매고 막 듣기가 정말 싫습니다. 이 직업병이죠. 예. 고맙습니다. 서태지 아이들의 바야흐를 꿈꾸며 좀 틀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신청곡 또 들어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도 있고 그렇군요. 세법이 무슨 경매도 아니고 3,450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리고 또 7천만 원으로 올리고 조금 있으면 1억으로 올리겠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참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죠.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라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의무, 의무란 말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시민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평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평등이라는 것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고 1억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이런 식의 평등이 아닌 거죠. 1억 버는 사람은 좀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반발이 심하니까 그렇죠.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나성민 인간은 그런 정신 나간 인간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이 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댓글이라면 한 댓글 하는 소녀님. 손병위, 손전등 밝혀주세요. 야, 노정열 씨는 저한테 손병 휘날리며 라고 이렇게 개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이 그렇게 개그를 치면 웃어줘야죠. 별로 웃기진 않았습니다만. 국민 손난로 라고 소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악 틀어주느니 음틀이. 예,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지기라는 말, 이 말만큼 참 이렇게 따뜻하고 신뢰감 있고, 정감 있는 말. 지기. 저는 소리지기라는 말 한번 썼었습니다. 밤에 방송할 때, 여러분의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시생님께서 올려주신 이 사진은요, 언제 거냐면은 시사인, 주간지 시사인의 1주년인가 2주년 때, 그때 후원의 밤 이런 콘서트 할 때 그때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한향란이라고 하는 시사인 기자, 사진기자, 지금은 사진기자 은퇴했습니다만 그분이 찍어주셨죠. 기타 안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은 하울링이라고 하죠. 피드백, 삐익거리는 이 소리를 막기 위해서 끼워 넣는 건데 뽀다구가 좀 납니다. 유정식, 우리 방송 게스트 기자신
유정식 선생께서 전기 공급 불안으로 지하철이 멈춰선 게 아닌가 의심되네요. 에어컨도 꺼져 창문을 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 만들면 됩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돌에서 전기를 뽑는 거 근사한 일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그쪽에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불량 부품도 쓰고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안 쓰면 돼요. 그죠? 원자력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들의 전기세를 좀 올리는 겁니다. 예. 인천제철인가요? 거기는 쇠를 녹일 때, 철강석을 녹일 때 전기를 쓴답니다. 왜? 전기가 훨씬 싸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제 부국을 만들어낸다는 명목으로 공공 부분 그리고 재벌들에 끌려가야 됩니까? 이게 다 사람 살자고 하는 건데 언제까지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좀 시원하게 살자고 하는데 에어컨 트는 거 눈치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검소합니다. 자기 돈 들어갈 일 같은 거에 그렇게 과감하게 돈을 쓰지 못해요. 더군다나. 예? 에어컨 좀 쓰겠다는데 하루 종일 트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서민들은 눈치 봐가면서 전기세 봐가면서 틉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선풍기까지 살짝 돌리죠. 그러면 에어컨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나 일부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싸다고 전기로 쇠를 녹여요. 철강석을. 팍팍 쓰죠. 어느 정도까지는 싸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좀 많이 거두면 돼요. 그럼 지들도 정신 차리고 좀 아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국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예? 더군다나 제가 아는 어떤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어저께 에어컨 하루 종일 못 틀게 하고 심지어는 불도 끄게 했대요. 이게 무슨 개판입니까? 너무 더워서 휴가 원래 내일부터 가기로 했는데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오늘부터 휴가 가기로 했대요. 일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영원히 없다 그러고 뭐 철밥통이라 그럽니다만 이럴 때는 그야말로 나라의 공복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강제적으로 전기를 아끼게 합니다. 가상합니다.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용량이 꽉 찬 그런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일단 야동부터 지워야지. 왜 자잘한 거 액티브 파일이나 이런 거 지우게 해갖고 효율도 떨어지고 고생만 시키느냐. 그렇죠. 고화질의 야동 지우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재벌을 야동에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공장 이런 데서 좀 아끼게 쓰게 하는 장치를 만들면은 훨씬 효율이 좋지 않습니까? 전기 절약 되고요. 국민 TV는요 이 방송 장비 때문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음악 듣습니다. 억울해서 연봉 7천 이상 받아야 되겠다. 네. 억울하면 성공하라. 예전에 회전의자라는 노래 있었어요. 마녀에 해당하는데 마녀는 만화할 때 만자. 그러니까 세태풍자 노래죠. 회전의자. 그 당시에는 오래된 노래인데 회전의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요즘으로 따지면 임원의자 뭐 이런 건데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있던 그런 노래죠. 욕하고 싶은데 욕 못하시니 더듬거리시는 게 보임. 서이사님처럼 지르고 싶으면 지르셔도 됩니다고 노랑님. 서영서 기사님처럼 그런 억센 사투리로 욕하면 맛깔나게 들리죠. 그러나 그 표준어로는 아무리 욕을 해도 그게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좀 사투리가 좀 있어야지 욕은 좀 시원하게 들립니다. 그래요. 지들 마음대로 에어컨 돌리면서 역 같은 왕싸가지님. 사실은 금모으기 운동 말입니다. 예. 그때만 해도 얼마나 눈물 나는 거였습니까? 나라 말아먹는 자식들은 따로 있고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이런 충실한 국민들, 마음씨 착한 국민들, 눈치 보면서 에어컨 틀게 하는 이런 개 같은 나라죠. 자, 로라피기의 음악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 2부에 민주당 서울시당 허영일 대변인 모십니다.